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영하 4도, 순창 영하 3도, 전주 영상 2도 등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고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시가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의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 매입한 땅이 9년째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진입로를 내지도 못해서 4억 원에 가까운 예산만 땅에 묻힌 꼴이 됐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전주시 삼천동 쑥고갯길 부근의 마을입니다. 전주시는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낸다며 2011년 4,900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주민들이 도로 개설을 반대하자 부지 매입은 중단됐고 도로 개설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스 치료 저렇게 낸다고 했는데 지금 그걸 뭐 안 내잖아. 실낸다고 샀는데 시에서 샀는가 여기서 샀는가 샀는데 치료는 안 내. 결국 전주시는 노선을 변경해 2016년 다른 곳에 진입로를 개설했습니다. 3억 8천만 원이나 주고 매입한 땅에 대해선 지난 9년 동안 전주시는 아무 활용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전주시는 땅을 매입할 때 이 땅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했지만 이제 와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리사이클링 타운 주민협의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 시설 폐지를 포함한 처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결국 이 땅을 다시 팔겠다는 계획이어서 공유재산 매입과 도시계획 결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윤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업체가 폐기물 소각장을 지으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그래도 냄새는 덜하지 않냐는 게 업체의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환경오염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과 순창 경계 지역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입니다. 하루 평균 40톤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들여와 퇴비로 만들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앞 부지를 사들여 폐기물 소각장을 지으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냄새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또 소각장이 들어온다니까 더 공포스럽죠. 업체 측은 하루 93톤가량 생활 쓰레기 같은 일반 폐기물을 태워 전기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소각장이 지어지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악취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각장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 딱 분진만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고 뺏길 때만 잘 청소해주고 이제 그것만 관련된데. 하지만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농산물의 판로까지 막힐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어떤 유해 물질로 결국은 농산물이 오염되고 어떤 암에 유발되는 게 노출된다면은 우리 남원에 농사짓고 있는 지역 농산물은 어떤 경쟁력 잃고. 남원시는 사업 계획서가 접수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업체와 주민 간의 입장차가 커서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애초 기본계획에 비하면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고 공공주도 매립 등 달라진 개발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기본계획 수정이 요구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내년까지 개발하기로 한 면적은 212제곱킬로미터, 전체 개발 면적의 73%인데 현재 매립이 끝나거나 진행 중인 건 36%에 불과합니다. 내부 기반 시설인 동서 남북 도로도 내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이었는데 2023년에나 가능합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덕입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
지역 발전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난 2011년 처음 세워진 새만금 기본계획은 2014년에 한 차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투자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주도 매립, 대규모의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국제공항 건설 확정 등 바뀐 여건을 기본계획에 담아서 시간이 지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그 계획 사업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중후부처인 새만금 개발청과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인 새만금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손질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순창군이 순창의 주민등록이 된 모두에게 자전거 단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57 목공예 대전에서 권미정 작가의 만자무늬 테이블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자전거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할 경우 500만 원, 후유장애 시에도 최대 500만 원을 보장하며 순창에 주소를 둔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고 순창 군민이면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끊음질 기법으로 심문한 만자무늬 돋보입니다. 제22회 남원시 전국 57 목공예 대전 대상에 권미정 작가의 만자무늬 테이블이 선정돼 국무총리상과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대상작을 비롯해 42점의 수상작들은 오는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 인사동 등 4개 지역을 돌며 전시될 예정입니다. 57 목공예 산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고 생활 속 문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진안군이 국책사업인 지적제조사에 드론을 활용합니다. 지난 15일부터 사흘에 걸쳐 올해 사업지구 44만여 제곱미터의 항공 촬영을 마친 진안군은 다음 달부터는 확보한 영상 자료를 활용해 토지 현황 조사와 측량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해 말 일부 노선의 운행을 줄인 시외버스 업계가 추가로 46개 노선의 운행을 더 줄이겠다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감회 감차 신청까지 승인될 경우 전라도 시외버스 237개 노선 가운데 무려 43%에 이르는 102개 노선의 운행이 줄게 돼 전라도는 일단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도의회 최영일 의원은 시외버스 문제에 대한 전라도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면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벽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대가 신설되는 약대 1차 후보대학으로 선정된 가운데 이번 주 현장 실사가 이뤄집니다. 교육부 평가위원들은 이번 주 전북대를 방문해 약대 운영 계획과 시설 여부를 직접 점검합니다. 전북대는 지역 농생명 산업과 연계한 약대를 신설해서 산업약사를 배출하겠다는 계획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평가위원들에게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1,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해 이달 말 전북대와 한림대, 제주대 가운데 두 곳을 약대 신설대학으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 전라도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올 하반기부터 부지 매입에 들어가서 내년 하반기 설계를 거쳐 2023년까지 전주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 522억 원을 들여 전주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축되는 실내체육관은 연면적 16,000제곱미터에 5,000석의 관람석과 248대의 주차장을 갖추게 됩니다. 익산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2년 만에 시작됩니다. 익산시는 이달 말부터 건물과 시설물 철거를 시작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주변 도로를 확대하는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07년 정비구역이 지정됐지만 시행자인 LH가 사업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보류해 지연돼 왔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 운송업체들을 대상으로 등록 기준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운영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군산해수청은 항만 운송업체와 관련 업체 등 64곳을 대상으로 장비 보유 현황 등 등록 기준 여부와 사업 실적 등을 파악해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